순자의 계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없다고 했잖아. 그 통장이 전부야. 순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순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순자에게는 5개의 비밀 계좌가 더 있었거든요. 모두 제가 동결시킨 계좌들이었죠.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뭘 숨긴다고? 아니에요. 그냥 영희 이모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순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영희야, 네가 무슨 말을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의심스러워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순자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미선은 장을 보러 나갔고 민수는 사업 관련해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 혹시 순자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왜? 아니야, 그냥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옛 친구, 갑자기 시작된 집안의 불행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순자가 고용한 사람 같았어요.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돌아다녔어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하면서요. 미행자를 따돌린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들어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순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제 정체가 들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을 빨리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순자는 저를 유심히 관찰했고 미선도 어색해했죠. 영희 이모, 오늘은 일찍 가보세요. 미선이 말했어요. 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멀리서 순자 집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뒤쯤 순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어요. 순자는 사립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온 순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날 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내일은 쉬어. 미선이가 친정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그래, 알겠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제 정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요. 사립탐정을 고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야 했어요. 순자가 제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꺼냈어요. 순자의 과거 사진들, 동식과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순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했던 거짓 증언들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30년 전 저는 순자를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자는 법정에서 저를 배신했어요. 영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짓 증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모든 걸 녹음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날이 온 거예요. 순자야, 이제 진짜 복수 게임이 시작된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의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정체는 곧 드러날 테니까요. 그럼 정면 승부를 해보자고요. 30년 전 젊은 영희는 순자에게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거든요. 3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순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립 탐정을 통해 제 정체를 조사한 순자는 며칠 뒤 저를 불러냈어요. 영희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카페에서 만난 순자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경계심이 가득했죠. 영희야, 솔직히 말해. 너 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연히 만난 거잖아. 우연이라고? 30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우리 집 가정부가 됐다고?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 30년 전 그 김영희 맞지?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김영희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김영희. 순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응,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야. 30년을 기다렸어. 영희야, 그때 일은 그때 일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적인 단계는 지났거든요.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게 뭔지 알아? 남편만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아들도, 내 집도, 내 인생도 다 빼앗아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30년 늦었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가족한테 버림받는 기분, 혼자 남겨지는 기분을 말이야.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넌 아직도 30년간 무서워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네. 저는 끝까지 차분했어요.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순자는 가족들에게 제 정체를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미선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며칠 전부터 저는 미선에게 순자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어요. 미선아, 너희 시어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들어봤어. 아니요. 잘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있어. 네. 내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 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요? 응. 그 친구는 아들까지 빼앗겨서 3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런 일이. 저는 계속해서 미선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미선은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특히 순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미선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선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요양원이요?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잖아.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미선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미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선이 너가 먼저 쓰러져.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도 눈치 보고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 며칠 후 순자가 제 정체를 가족들에게 폭로했을 때 미선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미선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영희 이모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봤는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다고요? 아들아, 그때는 젊었어. 어머니,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어머니 때문인가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나쁜 일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도 어머니가 돈도 안 도와주시고 과거에는 그런 일도 하셨고 그날 밤 미선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희 이모, 정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 30년 전 저는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이제 순자 차례였죠.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요. 순자가 제 정체를 안 다음부터 우리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희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순자가 제게 전화해서 애원했어요. 뭘 그만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수도 미선도 다 네 편이 됐어.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진실 말했을 뿐이야. 진실이라고?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30년 전 일이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야. 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영희야, 우리 만나자. 직접 얘기하자. 좋아. 우리는 호수공원에서 만났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기도 했죠.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거야?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용서는 무슨,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저는 순자에게 30년간의 삶을 얘기해 줬어요.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았던 이야기,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다쳤던 이야기, 아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요.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한 번 만났어. 하지만 그 애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 누구세요? 라고 묻더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엄마가 한 분뿐이에요. 박순자님이 제 엄마예요라고 했어. 영희야! 내 아들이 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그때 난 죽고 싶었어. 정말로. 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네 차례야. 내 차례라니? 너도 가족한테 버림받아봐. 너도 혼자가 되어봐. 그날 순자와 헤어진 후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미선과 민수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미선에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선아, 사실 너희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숨겨놓고 계실 거야. 정말요? 30년 전에도 그랬거든.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재산들을 여기저기 숨겨놨어. 그럼 지금도? 아마 그럴걸. 은행 계좌만 5에 6개는 될 거야.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게 시어머니 성격이야. 자기 것은 절대 내놓지 않아. 민수에게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민수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 말씀 안 했니? 무슨 말씀요? 유언 같은 거. 아, 그냥 엄마 잘 모시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혹시 다른 유언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숨기신 건 아닐까?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 영희에게 미안하다,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정말요?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쓰신다고 하셨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믿었죠. 그럼 어머니가 그 유언장을 숨기고 계신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그날 밤 순자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민수와 미선이 순자를 추궁한 거죠. 어머니, 정말 다른 통장 없으세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아버지, 유언장은요? 무슨 유언장?
아버지가 다시 쓰신 유언장 말이에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 이모가 다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순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순자를 불신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억울해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미선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희 이모,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잘 결정했어.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제가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절망감을 순자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제발. 그만해줘. 뭘 그만해. 민수랑 미선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래? 잘 됐네. 영희야, 우리 이제 다 늙었잖아. 서로 용서하고 살자.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용서. 이미 넌 30년 넘게 늦었어. 영희야! 순자야, 이제 시작의 분이야. 내가 당한 건 이 정도가 아니거든.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울며 매달렸을 때 순자는 뭐라고 했나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복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